안녕하세요. 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명언,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윌리엄 S. 클라크는 미국의 화학, 식물학, 동물학, 농학 교수이며 일본 홋카이도의 개척을 담당한 개척자이자 홋카이도의 개척 역사와 함께한 홋카이도 대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분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현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그 외 홋카이도 대학을 개척을 위하여 삿포로 농학교에 초빙되어서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이 됐는데 초대 이제 교장이 되어서 농학,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영어로 가르쳤으며 선진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다. 자,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미국 윌리스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844년에 에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했고 그에 자신의 모교였던 윌리스턴 신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화학 및 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의 göttingen 대학에서 유학했다. 대학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미국 귀국해서 에머스트 칼리지의 교수가 된다. 그래서 그 클라크는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현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게 됐다. 자, 한편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사의 차관으로 구로다 기요다카 일본의 2대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는 홋카이도의 식산 흥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1871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당시 일본은 에도 시대 말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제국의 남진 정책에 자극받아서 어떻게든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기술자의 도움을 얻으려 했다. 홋카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련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제 섬이죠. 자, 미국 농부의 국장을 맡고 있던 호레이스 캐프론과 지질 광산학자였던 T. 안티셀 등이 일본을 방문하여 홋카이도를 3년 정도 머물며 개척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축과 기계를 이용한 밭농사와 축산업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르다 기요다카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홋카이도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벼농사를 중심으로 했던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축사 및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 기술자를 초청을 했는데 참고로 이전에 클라크가 교수로 취임했었던 에머스트 칼리지에는 최초의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지사대학, 동지사대학, 크리스찬 대학이죠. 일본의 도시사대학을 설립한 니지마 조였다. 그때 인연이 있었던 니지마 조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총장을 일본 정부에 소개하였고 일본 정부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를 포함하여 에드윈 던, 호일러, 브럭스 등 미국인을 홋카이도로 초청했다. 한편으로 1872년 도쿄의 개척사 가설학교를 설치하여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할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국비 학생 50명, 사비 학생 50명으로 있었고 학교 졸업 후 국비는 10년, 사비는 5년간 의무적으로 홋카이도의 개척에 종사했었다. 1875년 이 학교가 삿포로로 이동하여 삿포로 학교를 출범하였고 1876년에 일본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인 삿포로 농학교 현 홋카이도 대학으로 설립되었고 1876년 7월에 클라크는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두로 임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삿포로 농학교에서 임기가 끝나고 1877년 4월 16일 기타로시마시 시마마스 역채소에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남겼다. 다누마 교토에도 들러서 니지마 조를 만나서 금일봉을 주면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기획한다. 하지만 미국으로 귀국한 뒤 지인과 함께 광산을 경유하지만 파산해서 빚을 떠안게 돼서 실패하고 사업 실패로 온갖 송사이말이다 1886년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자, 일본에서 업적에 비해서 말년은 매우 초라했는데 그는 미국에 귀국한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삿포로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삿포로에서 보냈던 생활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 그 교육과 철학은 클라크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고
학생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대자연 속에서 동식물학, 광물학 등의 자연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교육학과는 클라크를 높이 평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덕교육도 의뢰했으며, 클라크는 이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육을 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의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덕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클라크는 선진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고, 삿포로 농학교 개교 초기에 개척사 관할의 임야에 농원을 개설하고 미국식 축사의 도입을 지시했어요. 높은 곳에서 건초를 떨어뜨리면 소가리를 섭취해 배출된 분뇨는 돼지가 먹는 식이다. 홋카이도의 낙농업의 시초가 된 것이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지도에 따라 삿포로 농학교는 개교와 거의 동시에 광대한 농장을 열고 홋카이도 이주자를 위한 현대적인 대규모 농업을 채용하는 거점이 되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구상은 매사추 농과대학의 제자인 W. 브룩스 등에게 인계되어 홋카이도 개척에 적합한 작물과 농기계 수입과 선정, 재배 및 관리 방법의 지도를 실시하고 홋카이도 농법 구축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식물학 및 원예학 교육을 위해 식물원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당시 소규모의 식물원 부지를 개척사로부터 할양받았다. 후에 삿포로 박물관 부지 약 4만 평이 삿포로 농학교에 이양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식물원인 홋카이도 대학 농학부 식물원 및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한편 일본 제국 측은 면학 분위기와 교내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규율이나 학칙을 제정할 것을 권했지만 클라크의 교육 철학은 달랐다. 그는 규율과 단속으로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 수 없다면서 한마디의 구호로 학칙을 대신했는데 Be gentleman, 신사가 되어라 했던 것이다. 일본 최초 학위 수요견이자 당시 홋카이도 개척의 최전선 역할을 한 삿포로 농학교는 클라크 교육 신념 아래서 니토베 아나조, 미야베 긴고, 아리시마 다케오, 야마모토 다다시무로, 오스와타리, 우찌무라 간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여기 학생이었다. 히로이 이사미 등 당대 메이지 시대 최고의 영향을 가진 유명 인사를 다수 배출했으며 후에 제국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홋카이도 대학이 되었다.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에도 클라크 박사가 기타르시마시, 시마마스 역제소에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과 송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유화 같은 시대에 있으며, 거기에 써있는 그가 남긴 말의 전체 글귀는 다음과 같다. Boys be ambitious. Be ambitious not for money,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ma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이렇게 돼 있는데,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져라. 이 제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클라크가 여기서 지칭한 소년, 보이스라는 것은 단순한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의 홋카이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총장을, 학자를 모셔다가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했는데, 그가 진정으로 일본인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우찌무라 간조, 신디에 숨지 않은 기독교인,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The Christian Who Didn't Hide Behind God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화학술 총서에서 출판되고 양현의 저자로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자,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 사상가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상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 이 책은 농업 문명에서 서구적 근대적 자본주의 문명으로 전환되어가는 역사적 격변기에 우찌무라 간조가 흔들리던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의 작동 원리를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새롭게 구상해 나간 발자취를 담고 있다. 그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삶의 모습과 사상, 사회적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생애사상 교육을 지닌 연구소이다. 우찌무라가 살았던 메이지 시대는 장래의 일본은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를 모색하며 그 길을 열어가던 변화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서구적 근대와 일본의 전통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서양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또한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 근대 국민국가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개인의 양심과 국가 권력의 명령이 충돌할 때 개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책에서는 우찌무라가 자신의 시대의 이러한 보편적 문제를 어떻게 자각했으며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것을 당대 일본인들과 어떻게 공유하며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래 먼저 그의 기독교 신앙이 어떤 계기를 통해 생겨나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그것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고찰한다. 특히 우찌무라가 체험한 속죄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등 기독교의 정통신앙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또 내면에서 전개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윤리적, 사회적 실천으로 귀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신앙이라는 내면적 가치가 사회 공적인 문제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우찌무라가 서양과 일본의 장점을 취사 선택하여 창조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탐색한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보론을 추가해서 우찌무라가 근대 사회에 미친 사상사적 영향관계를 그의 조선인 저자 함석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논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책은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변혁 사상으로 기능했는지까지 확장시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상가의 영향력과 가치에 대해서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작가는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종교사고로 석박사를 취득했고요. 저서는 윤치와 김교신 등 여러 김교신의 철학 여러 책을 저술하거나 번역한 작가입니다. 자, 이 목차를 보니까 1장은 파국과 출구, 삿포로 노학교에서 기독교 입신, 2장은 정체성의 원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역사의 발견, 그 다음에 하트포드 신학교 유학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3장인 두 개의 제2의 실험, 그러니까 제이저스와 재편이 되겠죠. 4장은 몰핀과 시대, 교토 시대의 대표적 저작들, 우찌무라의 속죄론의 특성 등이 있고요. 청일전쟁 등이 있고, 5장은 사회평론가 시대, 사회평론 활동을 하는 얘기들, 6장은 성서의 연구 시대, 성서의 연구와 주제들, 7장은 재림운동, 재림신앙에 이른 경애, 논쟁들 있고요. 8장은 성서의 대중 강의 시대, 관동재진, 9장은 말년의 문제, 10장은 남겨진 유산, 무교의 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11장은 우찌무라 간조와 조선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함석헌, 김교신 등 그런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론에 우찌무라와 함석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우찌무라의 삶과 사상에 대한 총 11장의 챕터와 우찌무라 사상을 계승한 그의 조선인 제자 함석헌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우찌무라 간조가 태어나 성장한 메이지시대 일본의 상황과 그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삿포로 노학교에서의 교육과 기독교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그의 자아 정체성의 원점에 대한 미국 유학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장에서는 유학기를 통해서 지저스 재팬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의 생각을 써놨고, 4장에서는 교토시대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사상을 중심으로 된 속죄론을 다룬 구원록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속죄론의 사상적 논리구조와 특징을 고찰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 대한 그의 의전론이 현실적으로 좌절되면서 이후 두 개의 제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그의 독자적인 방향인 예언자적 애국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5장에서는 우찌무라 간조의 사회평론활동과 사회개혁운동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사회개혁 사상과 사회주의와의 접점 등에서 검토했다. 6자정에서는 그의 필생의 삶에 대한 성서의 연구의 주된 주제들과 이를 통한 기독교 사상 전파활동을 분석했다. 7장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따른 그의 진보사관의 파국과 이를 돌파할 새로운 사상에 대한 재림신앙과 그 운동 과정을 분석하고
그의 재림 사상이 갖는 사상적 특징을 분석했다. 8장에서는 대중의 성서를 강의했던 설동과 이게 집필했던 성서 추예서를 분석했고 9장에서 말년에 그의 활동을 미국의 베일 이민법에 대한 반대 활동과 영문 잡지에서의 언론 활동을 통해 분석하고 무교를 둘러싼 후계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10장에서는 그의 사상이 그의 제자들과 무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성된지를 검토했고 11장에서는 묻지마나 간제의 조선관과 그의 사상이 조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보론에서는 묻지마나의 조선인 제자의 한 사람인 함석헌이 묻지마나의 사상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개성했는지를 고찰했다. 현재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런 국가죠. 일찍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미국의 2차 대승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미국의 통치 방법에서 기독교적 사상이 주입되고 또 일본에 많은 이제 크리스천 성각자도 있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분이 일본 크리스천계 또 일본 이 사상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도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현실 현상과 또 한 일본 크리스찬의 그런 헌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술이었습니다.